안녕하세요. 나 왼발잡이입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나이에도 운동선수로 성공하신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늦은 나이에도 본인의 꿈인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 컴뱃이라는 MMA 격투기 단체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해저강,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에서 주짓수 체육관과 MMA 체육관,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해저강 이강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늦은 나이에도 그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을 공유해주면 이제 꿈과 목표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와 주제는 끈을 놓지 말자입니다. 끈을 놓지 말자. 어떤 이제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끝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포기하지 말자. 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지 말자인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끈을 놓지 말자라고 저는 항상 표현하고, 욕심이 나는 선수라든지 욕심이 나는 친구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끝만 놓지 마라. 언제 다시 돌아오더라도 끈은 항상 갖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운동을 이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진짜 끈은 놓지 말자.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이 끈을 놔버리는 순간 진짜 뭐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끈은 놓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운동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끈은 놓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끈은 놓지. 갑자기 발끝에서 머리까지 지금 전율이 쫙 올라오네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정확히 몇 살 때 프로 선수가 됐고 이제 어떤 단체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약간 메시지라든지 아재들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재들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재들의 희망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저를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36살 때, 남들은 은퇴를 할 나이에 저는 이제 프로 MMA 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재들의 희망이다. 또는 저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대체로 우리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댓글을 남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재들은 댓글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댓글 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봐주고 속으로 응원하고 만났을 때 정말 응원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정왕님의 슬로건은 아재들의 희망이네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아재들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나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가 축구로 따지면은 K리그 팀이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리그가 가장 일부 리그의 축구 리그인데, 저는 블랙 컴뱃의 단체가 K리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네, 이거는 제가 속해져 있는 단체라서 이제 불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한국 대표 단체지만 일본의 대표 단체랑도 계속 교류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중국 무림풍이라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중국 선수들과도 교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계열이나 중앙아시아 계열에서도 많이 블랙 컴뱃을 주목하고 있고 같이 협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 더 캐파가 커지고 있네요. 네, 정말로 실제로 커지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단체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진짜 대단한데, 근데 왜 굳이 늦은 나이에 운동선수, 프로선수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또 왜 종목이 격투기였는지. 네, 이 질문을 봤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주짓수 체육관 앞에 보면 주짓수는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이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또는 이제 우리 관원들도 우리가 맨날 꿈을 위해서 주짓수를 한다, 그리고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처럼 매일매일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꿈이 완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격투기 선수를 꿈으로 생각하진 않고 계속 일상처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네,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네. 나도 직업의식을 가지면서 나도 주짓수 선수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짓수 선수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격투기도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 취미를 넘어서 조금 뭔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상처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이 생각하는 꿈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일상이 꿈이 이루어진 거네. 일상이 꿈으로 맞습니다. 이루어진 네네. 거네, 맞죠? 제가 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네. 꿈처럼 목표를 위해 달려간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지 않나. 제가 항상 또 좌우명으로 두는 게 나 자신을 소개하라는 네, 나 자신. 좌우명이 있는데, 뭐 항상 힘들 때 나는 이제 저 자신을 속이는, 이제 뇌를 속이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항상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잘 찍으려고 좋은 카메라를 들고 이제 여행을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이제 고가면 이제 렌즈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되게 무겁잖아요. 무겁죠. 근데 여행 중에 그 무거운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고민했어요. 나갈 때. 얘를 진짜 이거를 가지고 갈까 말까. 그냥 우리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도 충분한데 그러면서 계속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갈까 말까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시 생각한 게 나는 여행 온 게 아니라 여기 여행 작가로서 멋진 사진을 찍으러 온 나는 여행 작가다. 사진 작가다. 네, 난 포토그래퍼다. 이러면서 저 자신을 속이면서 좀 무거운 카메라를 항상 또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을 속인다는 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또 다르게는 또 다른 의미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더 좋은 의미로. 네네네. 그렇구나. 그럼 다시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넘어와서 딱 그 이제 일상이 꿈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단체랑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블랙 네. 컴뱃이라는 단체랑. 네. 근데 그때 계약을 하고 딱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맞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일상처럼 이제 운동을 해왔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뭔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잘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계속 나아갈 거니까 그냥 어떤 수순의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뿌듯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루 중에 나의 그렇죠. 일상이었다. 어떤 면 맞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상이었다. 네네네. 이제 누군가에는 꿈이 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그게 꿈이기도 했지만 그게 꿈으로서 계속 뛰어왔던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합치고 합쳐져서 성공의 약간 작은 성공의 하나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 선수 생활을 뭐 중고 대학교 때까지 했지만 선수가 되려면 진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고 기본기를 탄탄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주짓수와 MMA는 조금 또 다른 점이 있고 주짓수는 이제 그래플링만 진행을 하는데 뭐 격투기는 이제 타격이 섞인 이제 종합적인 격투기다 보니까 또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본기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복싱 PT를 다녔었거든요. 개인 네, PT. 개인 PT.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투자를 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네네. 그래서 그게 시간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투자를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좀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권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복싱 PT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한 시간에 얼마 해서 좀 고가의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싱 PT를 받거나 아니면 복싱 훈련을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복싱 미트를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같이 아무리 운동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야,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계속 미트를 받아줘. 이러면 서로 힘들 수도 그쵸. 있고, 네, 네.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네. 친해도 그거를 매일같이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투자를 하는 것을 네,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기를 혼자 연습할 수도 있지만 혼자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도 좀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복싱 PT를 통해 가지고 좀 기본기를 다시 좀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거기에 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근데 거죠? 좀 맥락을 포인트를 얘기하면 네. 단순하게 말하면 돈을 좀 써라라는 건데 네. 네. 그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자본주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여유가 된다면 또는 내가 내 용돈을 아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네. 빠른 방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빠른. 근데 또 이게 시합이라는 게 또 음. 기본기만으로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기야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연습량을 늘리면은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기본기는 따라갈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연습량이 아니라 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과 경험이 쌓인 젊은 선수들이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시합을 하려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아까 그 투자한 것과 조금 비슷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게 있었던 건지. 네, 지금 사실 저도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저도 이제 프로 시합 경험은 있지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젊을 때 조금 더 운동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이제 그 상황별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파링을 할 때 저 혼자 이거는 스파링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추어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뇌를 속이시나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는 네. 것도 있지만 네. 약간 진짜 연습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 실전은 뭐 음.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쓰는 방식인데 이거 굉장히 잘 먹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랑 스파링을 했다. 그러면 엄청 세게 한다기보다 그 사람이랑 내가 진짜 이거 대회라고 생각하고 네. 그 경기를 또는 스파링을 또는 연습을 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정말로.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그냥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 그냥 재미나게 할 때도 있지만 뭐 주말 리그라든지 그런 네. 게 있으면 조금 더 또 뭔가 집중도가 달라지잖아요. 선수들 그렇죠. 간에. 네. 그런 것처럼 저만의 개인적인 리그를 혼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사람이랑 리그를 하고 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상대방은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이 전적을 내가 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아마추어 경기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매일 아마추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와 상대할 때 이거는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중도를 가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요즘 쓰는 방식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성장을 좀 하고 싶으면 자기가 축구 게임을 연습을 할 때 자기만의 평점을 한번 매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누가 자기를 평점을 매기지는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평점을 매기고 오늘은 이런 게 부족했어. 내 평점은 오늘 이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의 평점을 내리고 그걸 기록한다면 더 발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집중도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분석. 그리고 이 기록이 돼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위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네요. 맞죠?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집중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기록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전적이지만 나는 그 기록이 나 스스로 매겨지고 있고 지금 카카오톡에 맨날 적어놓거든요. 네. 나는 오늘 몇 점, 몇 패가 됐다, 몇 점 몇 승이 됐다. 네, 이걸 항상 적어놓습니다. 네.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지금까지 이제 네. 선수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항상 힘들어요, 진짜.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힘들고 운동을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시합 나가기 전에 정말 노력한 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그 힘든 건 똑같지만 힘든 걸 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을 수 있다. 네. 힘든 건 다 똑같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좀 더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매일 참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힘들다기보다 한 번씩 내가 주어진 운동 패턴이 무너졌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면 내가 오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 어떤 뭐 내가 운영하는 교육관에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그 계획했던 패턴이 무너질 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있습니다. 아, 혹시 새벽 운동 하시나요? 새벽 운동은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잘 나왔는데 새벽 운동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 운동을 해야 진정한 운동 프로 선수인데 새벽 운동 안 하시다니까 조금 그러게요. 아니, 저도 이제 엘리트 체육인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었다 보니까 새벽 운동은 이제 안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새벽은 아니지만 오전 운동이 제일 힘들긴 하거든요. 나갈 때 제일 힘든데 진짜 뭐 저도 이제 왼발잡이 님한테도 진짜 존경할 만한 게 그런 아침 운동, 새벽 운동을 어떻게 버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뭐 연락도 주고받는데 새벽 운동 진짜 힘들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운동을 딱 그만두고 싶을 때가 딱 새벽 운동이거든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내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생각 갖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진짜 새벽 운동이 진짜 효율적이고 장점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어떻게 이제 새벽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또 워낙 그 자기 개발서에 보면 아침을 잘 활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운동하는 게 뇌를 깨워주는 또 그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축구로 따지면 축구 프로 선수들은 새벽 운동을 하나요? 프로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운동으로 아마 조깅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인터뷰 때 혹시 그런 거를 좀 물어봐 주시면 진짜 네네. 근데 새벽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그 프로 생활을 하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찾으신 게 있으신지.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주짓수 교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후 또는 저녁에는 관원들과 이제 교육한다고 제 개인 운동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집중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전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오전 운동을 온전히 제가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운동하냐면 MMA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가 5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 경기하고 1분 쉬고 5분 경기하고 1분 쉬고 이렇게 총 3라운드를 진행하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타이머를 5분, 1분, 5분, 1분, 5분, 1분 이렇게 한 20라운드를 이렇게 저장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5분이 됐을 때 운동을 하고 1분을 쉬어주고 5분이 됐을 때 운동하고 1분을 쉬어주고 그렇게 3라운드 했다가 또 계속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또 나머지 5분은 또 휴식 시간 그 다음 또 반복해서 5분 운동 1분 휴식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놓지 않으면 저도 계속 늘어지게 되고 핸드폰 잠깐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 마시다가 힘들면 좀 쉬게 되고 근데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물 마시다가도 삑삑 울려요. 운동해야 돼. 그럼 나가게 됩니다. 네. 약간 런닝머신이랑 같은 역할의 효과인데 런닝머신도 제가 뛰기 싫어도 머신이 계속 도니까 그렇죠. 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인지를 하고 하기 싫어도 일단 나가게 되고 5분은 일단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1분 쉬고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좀 집중을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혼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하게 되면은 어쨌든 시합을 위해서 이제 연습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하시고 나서 이제 연습 경기에
그 이제 시합에서 대회나 시합에서 뭔가 자기가 한 기술이 나왔어. 네. 그 쾌감은 어떤지. 네. 연습했을 때 그 모습과 연습이 그대로 시합에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만족스럽고 이제 뿌듯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연습한 것만큼 확실히 시합에는 다 100%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항상 연습 때는 이렇게 계획해야지 하고 연습을 하면 시합 때는 100%가 발휘가 안 되고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네, 비슷하게 나와요. 확실히 연습한 만큼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가 계획했던 거를 시합 때도 정말 정확하게 쓰려면 정말 연습을 진짜 100번, 1000번을 더 해야지 연습을 시합처럼, 시합이 연습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연습을 정말로 또 집중도 있게 시합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반복해서 계속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합에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연습했던 부분들이 조금 덜 나온다고. 그렇죠. 보면 변수들도 되겠죠. 있고 변수가 없더라도 그 운동한 연습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20%를 해야지 뭐 100%를 발휘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20%를 항상 해놔야지 그나마 100%, 100%라고 생각하면 시합 때는 8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뭐 진짜 그렇더라고요. 타격으로 KO 시켰을 때랑 네, 서브미션으로 이제 KO 갔을 때랑 네. 어느 느낌이 더 좋으세요? 이거는 좀 둘 다 너무 좋죠. 예, 둘 다 너무 좋은데 뭐 타격, 확실히 좀 손맛은 있죠. 네, 확실히 손맛이 더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아까 그 경기장에서 딱 나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 게임 같은 경우도 연습 게임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상한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난 내가 뭔지 한지 몰라. 근데 한 명 제껴졌어. 그러면 와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동물적인 감각. 맞습니다. 이제 좀 네. 그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혼자서 표현하기로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합 때 뭐 마지막 몇 분이 안 남았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진짜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 무의식의 영역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무의식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힘들 때도 연습을 또 이겨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운동선수가 지금 방금 그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복부 운동한다, 처음부터 숫자를 안 센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부터 숫자를 센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딱 지금 무의식 영역이 딱 그때 그거를 말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그것도 멋지네요. 그리고 제가 경기를 몇 번 보러 갔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은 다 뒤에서 세컨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해조광님은 세컨이 또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 세컨이라면 축구로 따지면 코치나 감독의 역할인데, 네. 저는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밖에서 코칭해 주는 게. 근데 해조광님은 뭐 슬램덩크의 김수경도 아니고 세컨을 안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세컨을 안 둔 게 아니라 뭐 이때까지 이제 손발을 잘 맞춘 세컨이 없었던 건데, 저도 사실 세컨의 중요성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는 이제 마치 슬램덩크 김수경처럼 현장 안에서 그쵸. 그때그때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바로바로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잘 이겨내 오고 있었고, 근데 또 어느 정도의 레벨이 또 올라가니까 세컨의 중요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타 지역을 또 다니면서 이제 타 지역 지도자들과 좀 협력하면서 세컨도 같이 하고 이제 훈련도 같이 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컨을 안 두고 이제 경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지었잖아요. 네, 그 운동이라는 게 네.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또 혼자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 혼자 판단하고 뭐 순간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세컨을 또 저의 플러스 요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왼발잡이님은 축구 선수 메시 아시죠? 알죠? 네. 메시의 스승님은 누군 줄 아나요? 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거든요. 메시의 스승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메시는 축구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엔 또 스스로 깨우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컨을 안 둔 이유도 있고 이제 스스로 제가 그거를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국에는 깨우치려고 계속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을 네네네. 하네요. 내가 깨우칠 수도 있다는 장점.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깨우쳤을 때 그건 정말 진짜로 내 것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정말 그건 내 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메시처럼 되려면 결국엔 메시도 혼자서 깨우치긴 했지만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네.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또 다른 저를 좀 깨우침 스스로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은 할 겁니다.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을까요? 네, 저는 루틴이나 저 스스로 이거는 꼭 지키자 하는 부분이 저는 있는데 저는 시간 약속. 아, 시간 약속. 네. 스스로 약속을 잡은 게 오전 10시 반에는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10시 반 넘어도 저한테 혼내거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좀 자율적인 부분이고 네. 이제 훈련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저는 11시 운동이면 항상 10시 반까지 가자라는 루틴을 잡아놨기 때문에 10시 반 늦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그 시간을 저는 무조건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안 감고 10시 반에는 지키려고 무조건 튀어나가거든요. 네. 좀 여유가 있으면 머리도 쭉 감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머리 안 감은 채로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무조건. 네. 그래서 그 시간 약속을 스스로의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혼자만의 그 루틴과 그 시간을 저는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아, 자신과의 시간 약속. 네네. 저는 또 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원들이 또 늦을 때도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사람인지라 약속 시간 늦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자주 늦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야? 너 손흥민이 토트넘 축구 훈련하는데 훈련 시간 늦을 것 같아? 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손흥민이 늦는지 안 늦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토트넘 훈련 시간이 오후 1시면 손흥민은 왠지 훈련 시간 안 늦고 매일 1시 전에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가장 성공한 사람과 가장 실패한 사람을 비교를 해요. 네. 너 그럼 미국 대통령이 회의 시간 늦을 것 같아? 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 난 회의 시간 늦는지 안 늦는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데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라서 회의 시간을 안 늦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 시간을 잘 지키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손흥민도 마찬가지. 손흥민이라서 이미 훌륭한 선수가 된 선수라서 약속 시간을 안 늦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 시간을 안 늦는 버릇,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손흥민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하는 루틴이나 꼭 지키는 것들이 약속 시간을 꼭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로 성공했다는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고 월 500만 원 이상 벌면 이제 저는 성공했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생각을 했는데 해중왕님은 지금 거기에 저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도 지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성공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네. 성공한 사람이 맞죠. 네. 근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꿈인데 꿈은 이제 끝이 없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지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저보다 이제 좀 더 그 리스펙하는 선수들을 저도 계속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강인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라든지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연봉을 받는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목표가 저는 이강인이나 정우영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진출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동기부여는 계속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 네네. 찾아서 계속 받고 네, 저도 이제 있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강인이라든지 뭐 김민재 선수라든지 해외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 와 저도 멋있지만 나도 그걸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만 동경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쫓아가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성장하려고 계속 하실 건데 네. 또 계획한 것들이 또 있으신지 네. 성장 계획. 네, 요즘에는 네, 저도 이제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작은 목표는 살아남자. 살아남자. 살아남자라는 게 목표고 힘들어도 조금 약간 이제 어려워도 거기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남고 싶은 게 목표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아시아 진출을 일단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은퇴 전까지. 네, 아시아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계 진출. 그러니까 선수로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거창하게 말하면 뭐 아시아 진출, 세계 진출인데 그냥 아시아에 있는 뭐 단체에 또 뛰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블랙 컴뱃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이제 아시아 선수랑 또 시합을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다른 해외 선수랑도 시합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계속 진출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늦었다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과 운동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에게 뼈 때리는 팩트 한마디 해주신다면? 뼈 때리는 팩트, 운동 선수들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네, 진짜 늦은 게 맞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늦은 건 맞아요. 늦은 건 맞고 인정을 하는데 뼈 때리네 진짜. 네, 네.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들은 말인데 운동 선수는 좀 타고나는 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좀 늦은 나이에도 타고나신 분들은 뭐 빨리 성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늦기는 한 거는 맞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타고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게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 있잖아요. 황소. 소한테 달리기 연습을 엄청 시켜요. 그렇다고 달리기 연습을 시키면 달리기가 빨라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은 못 이기죠. 말을 못 이겨요. 달리기 연습 안 하면 말은 못 이기거든요. 네. 네. 소가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해도 말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니까 이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람보르기니라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소지만 피지컬을 키워가지고 말을 달리기로 이길 수는 없지만 말을 부러뜨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뭔가를 계속 나만의 또 다른 장기를 더 개발을 해가지고 네, 늦었더라도 또 다른 이제 장기를 계속 더 살리면 늦은 것만큼 또 빠른 속도로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그렇고 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늦은 것도 맞고 그리고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운동하면서 진짜 저 사람은 타고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네, 그렇게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피지컬 운동을 한다든지 말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적왕에게 성장이란? 해적왕에게 성장이란 투자다. 투자. 네.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저도 좀 낭만 있는 말을 좀
하고 싶기도 했어요. 음. 좀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뭔가 좀 낭만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네.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음. 예. PT를 받는다든지 시간은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장이란 투자다. 투자다. 네. 오늘 이렇게 질응답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친구지만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친구예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운동선수가 꿈인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목표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